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상임 정국이, 정국이, 상임 정국이, 정국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8일까지 이어지죠. 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이 상임 정국이가 열리는 날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대표는 이제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전국이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상임 전국위가 열리면 아마 처리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당원 당규 개정이 완성이 되거든요. 5일에 있죠. 그게 이제 월요일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처리가 될 때까지는 이 내용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릴 가능성들이 꽤 높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당원 당규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비상 상황을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짓겠다는 게 지금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지라고 당원 당규 정리한 다음 비대위로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가처분을 걸었던 것처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가 있었던 가처분과 같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나면 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그 일이 무한반복될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터라 과연 법원에서 지금 있게 되는 당원당규 개정 사항과 국민의힘의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혼탁한 상황이 정리가 돼서 나아가게 될 건지 아니면 무한 수렁에 빠지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에 의해서 직무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또 결론이 나오겠지. 지금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그걸 금지할 이유가 있나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당 혼란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래 이미 뭐 법적으로 와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막겠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의 반응도 관심이 가는데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넘겼고 이철규 의원 나는 모르겠다. 윤한홍 의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묻지 말고 가서 소설 쓰세요라고 했다는데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말을 아끼는 모습 다 같이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의원들이 말을 아끼고 있네요. 뭔가 우리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을까요 사전에? 윤한홍 의원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셨네. 말을 함부로 하셨습니까? 예, 네. 그 기자들한테 소설 쓰라고 하는 말처럼 치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기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써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 우리 김병민 그 박사가 김병민 교수님이 지금 잘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것조차도요. 사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뭐야 이거 법원에서 딱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절차적으로는 요 문제를 찍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인 것처럼 엄살을 피고 사실상 이준석 찍어내게 한 거지 너희네라고 하는 그냥 상식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가처분을 인용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아 그래? 그러면 요 부분만 고치면 비상이 되는 거야? 상황은 비상이 아닌데 문자만 비상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그 민주주의를 당내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절차와 과정과 대의기구를 다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리고 편의주의 정치를 지금 치닫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당원을 바꿨으니까 비상인가 보네 하고 법원에서 그냥 끄덕끄덕 참 대단들 하십니다 하고 받아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 상식적인 시선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저분들이 말을 아낀다고 저렇게 피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요식행위다,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아니까 네.
자라에 한번 물려봤으니까 소뚜껑만 봐도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라가 또 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자라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얼마나 지금 뭐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는데요. 정치가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절차가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거고 대의기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민주주의적 되게 중요한 어떤 과정인데 그 부분을 다 그냥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편의주의에 따라서 힘센 사람들 윤핵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정치 그렇게 하시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겠냐 하는 비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 표현이 정말 다채로우셔가지고 참. 하지만 행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편의주의적 이 정치 그리고 요식행위 이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전용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바로 이웃 정당이고 이 가처분 신청이 앞서서는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선? 그러니까 앞선 판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꼼수로 틀어가지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을 사실 보면 건건이 안 보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더라도 두 번째 단추가 첫 단추다라고 이런 걸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단추를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첫 단추로 인정해줘야 되나? 이런 난해한 상황까지 오는 거죠. 사실 앞서선 판결 때문에 받아주어야만 하겠으나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인가요? 어떤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바꾼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요 밝힌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당 어떤 혼란을 바라보시는 어떤 심정도 착잡하실 것 같은데 당부하실 만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또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정당 내부도 민주적 원리에 따라서 가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당이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취할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발언을 보면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꽤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 상황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 같은데 저건 저희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을 혹시 좀 유추해 본다면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집권당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의석수의 차이가 나니까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께 예산안도 잘 설명해야 되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거칠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서 싸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기투합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부가 꾸려지면 정말 모셔갖고선 같이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있었던 연찬회에 찾아가서 의원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옛날에 그 추웠던 겨울 찬바람 맞으면서 동고동락했던 때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했던 거거든요. 근데 웬걸 그 다음날 가처분 신청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당내의 다른 목소리들이 우왕좌왕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총에 나왔던 결과물들이 썩 마뜩치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별로 좋은 내용인가 싶은 고민이 들 때도 있고 네. 누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한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 그래서 끝까지 당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우왕좌왕 쏟아지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 집권당은 어디에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에 부닥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민주주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총의가 내려졌으면 그 일을 토대로 집권당의 모습을 잘 갖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법원의 어떤 결정을 또 지켜봐야 할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거의 최후 통첩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요구를 존중하겠다는 건데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은 이미 징계가 내려진 사람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당원 정지 6개월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이번에는 일각에서는 탈당 아니면 제명 아니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보통 징계가 내려지고 나면 그 징계보다 추가 징계가 있을 경우는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있으니 당내 징계가 4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당원권 정지 6개월, 그 다음은 탈당 권유. 탈당 권유라고 해서 한번 나가라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하지 않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강제 탈당 조치가 내려지고 마지막은 제명에 대한 수순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답정너처럼 찍어놓고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윤리위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당 전체에 대한 모독, 조롱 섞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내용만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와서 또 더 센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곳은 결국은 상대 정당인 민주당만 보면서 아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당부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한 해석들은 아직까지 나올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